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말 10배도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99%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섹터 뭐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지금 다시 과거 고점대 돌파 시도가 나와줬죠.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금융투자, 최근에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윗꼬리를 단단한 거는 해당 구간에서 악성 매물 소화가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크게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런 상승 흐름을 잡는 게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지난밤 뉴욕 증시가 또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 EU 관세 유예 소식에 뉴욕 증시가 급등이 나와줬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반사익 효과로서 코스피 역시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심리는 어쨌든 회복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유예에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국장에서 뭐까지 기대하는 추세냐?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번 달 중으로 뭐 하겠다? 아마 내수 침체에다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다른 나라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금리가 빠진다고 하면 사실상 원래는 악재라고 봐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외국계 자본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자체가 또 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수급을 유발할 것이고요. 그것이 증시의 상방 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역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부재였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3,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줍줍줍줍하기 좋은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나온 호재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최근 머스크 CEO가 이제 정치를 해보니까 아무 쓰잘데기도 없더라 하면서 본업에 매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7%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냥 매진하겠다도 아니고 거의 올인을 하겠답니다. 보다시피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쓰겠다 라는 이 이전 관행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까지 기대가 된다. 원래 기존의 2차 전지주 섹터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큰 호재도 작용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주가 내일이 다 뭐 했습니까? 내일이 이렇게 그냥 하락했어요, 내일이. 그래서 2차 전지주 탑 10 같은 경우는 연일 52주 신저가 행진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머스크 CEO의 복귀가 뭐로 기대된다? 이 2차 전지주들이 바닥을 다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레버리지 ETF만 봐도 알겠지만 2차 전지 산업 ETF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게 87% 오릅니다. 80%, 약 80%고요. 7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 알겠지만 내일이 자기 혼자 그냥 지하를 뚫고 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심지어 이게 산업 레버리지고 산업이고요. 레버리지로 가게 되면은 그냥 고점 대비 몇 퍼센트? 99%요. 그냥 완전히 나락을 간 상태란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가 기대가 돼요? 테슬라가 오히려 이제 머스크 CEO가 돌아오게 되면서 반등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2차 전지 섹터들도 지금이 뭐다? 매수하기에는 가장 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오해하는 게, 아니 머스크 CEO가 복귀하면 뭐하냐, 이미 테슬라의 판매량은 이제 반토막 났고 세계는 뭐다,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서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도 않고 또 뭐까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트럼프의 악영향으로 완전 전기차는 이미 끝났는데 2차 전지주를 봐서 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2023년도 당시에는 2차 전지주를 봐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당시에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누구나 다 묻지마 매수세로 그냥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10배고 20배고 올라갔는데 이건 사는 거 아니다. 간다 하더라도 보내주는 게 맞고 빠질 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이런 악재를 다 두들겨 맞고도 지금이 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느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당장 다음 달이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요. 텍사스에서 첫 시동을 걸겠다. 근데 이제 그 로보택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그래서 이게 성공리에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내년 말까지는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안 팔려도 돼요. 왜? 로보택시라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전기차는 안 팔린다 하더라도 로보택시의 출시가, 로보택시의 판매량이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에 이 실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이 성능을 구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게 이 구동과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연상 기능 자체가 이게 안전적으로 뒷받침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내연기관 차량을 통해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 없이는 자율주행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뭘 이야기한다? 오히려 자율주행 차량 판매량 증가에 따른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따라오느냐? 이제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로봇 기업 유비테크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2,700만 원 정도짜리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제 올해 약 1,000대 로봇 출하를 계획으로서 상용화를 이제 점차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거 자체는 뭐 테스트용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 보다 빨리 로봇을 배치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뭐까지 따라오게 됩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라든지 이제 기업에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최근에 이제 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이 쌈박지라는 그 경기 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용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필수도 뭐다? 실질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 캐즘을 뭐로 로봇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밝힐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따른 배터리 관련 이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 지금 배터리로는 구동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동 시간이 한두 시간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전기차처럼 생각해봐요. 이제 가정용 주부로서 이제 로봇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주부님들 집안일 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이제 1시간 뒤면 고장나. 고장이 아니라 방전돼. 충전을 또한 서너 시간 해야 돼. 그리고 또 1시간 굴려.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죠. 회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는데 1시간 할 때마다 뭐 서너 시간씩 충전한다.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배터리 2차 전지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캐즘이고 테슬라 판매량이 반토막이 아니라 테슬라 판매량이 앞으로 그냥 0%가 돼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전기차 이상의 실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주가 또 저가 매수에게도 유효하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은 뭐까지 7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연준 같은 경우도 관세 10%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7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 등이 뭐예요? 중단기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 실적 대비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코스피 반등의 중심으로서 대장주를 잡고 올라갈 것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 2차 전지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과한 낙폭을 가지고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레버리지만 봐도 알겠지만 마이너스 99%입니다. 이미 낙폭이 너무 심해요. 그냥 두들겨 맞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비속어를 쓰면은 거의 그냥 짓밟혔습니다. 더 심한 비속어 쓰면은 뭐 알겠죠. 그냥 짓밟히다 못해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그냥 완전 나락으로 갔다 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점에 위치하긴 더 쉽다라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공매도도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이 공매도에 뭐였습니까?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타겟. 그래서 2차 전지주가 공매도, 안 그래도 이제 주가 뭐 최근에 계속 전기차 캐즈민의 화제네 뭐로 그냥 두들겨 맞는데 공매도 타겟까지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냥 상산조각나죠. 그냥 갈기갈기 부셔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시 이 2차 전지주가 반사익으로서 반등점을 잡고 갑니다. 그럼 여기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숏커버링이 발생해야겠죠. 그래서 숏커버링이 발생할 경우 주가 급등 가능성이 2차 전지주 섹터에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금리 인하와 함께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 그 이상의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그래서 M+라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서 뭐합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2차 전지주가 부각이 되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30년에만 매출이 1조 이상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녔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체 기술력, 설비 효율, 라인업, 뭐 공구 실적 이런 것들도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특허만 140여 건을 지금 보유할 만큼 굉장히 뭐한다? 안정적인 기업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의 꽃은 제가 늘 말자 뭐라 했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라고 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의 큰 기업들에는 이미 장비를 다 수주할 만큼 어느 정도 이게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 기업은 시장에서 말했을 때 뭐다? 오히려 M+라는 이 회사 없이는 뭐한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못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M+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1200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30년까지 얼마? 1조가 넘어설 거다. 단기 순이익도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0배가 증가해요, 실적이. 실적만 10배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역시도 10배 이상 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M+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완전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과거의 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돌파하고 나서 더 큰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M+라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세요.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